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로도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곤 있지만 불행 중 다행이겠죠. 4,000원대 라인을 재차 회복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난 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미끄러져 내려온 그 부분 자체가 엄청난 공포감을 자극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공포감에서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공포감이 조성되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매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떨어진 이유 또한 뭐였습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기준금리가 언제 내릴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동시장 또한 불확실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 완벽한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을 제공했고, 이 부분들은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시장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시장에 같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이제 곧 내성이 생겨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25년도 1월 달에 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었고, 그때도 5,000원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2,500원까지 떨어졌던 XRP 니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세 정책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이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죠. 금리는 언제 내릴 줄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9월달 아니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시점이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날짜 8월 4일 이제는 3분기 4분기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시장의 기대 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고점 맞고 또 한번 하방 압박 받으면서 3,000원도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우린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XRP 니플 코인의 기업 가치가 1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에 23위로 등극했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2026년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니플의 IPO가 나온다. 기업 가치가 얼만큼 올라갈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 중에 하나죠. 자, 이 IPO는 뭡니까? 공모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니플 코인, 이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IPO만 있냐? 그렇지가 않죠. ETF는 뭡니까?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펀드에 상장한다. 주식에 상장한다. 이 두 가지는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즉 SEC와 XRP 니플 코인의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가 먼저 되고 나서 그 후에 후행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이 두 가지가 먼저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말이 많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이미 이들은 합의점을 찾았고 미국 법원한테 우리 항소 안 할 거니까 우리가 항소 제출했던 거 취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난 주말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내려왔을까? 말씀을 드렸던 고용의 둔화, 침체, 경기 침체 우려, 또한 무역전쟁, 관세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그대로 전달되었고 암호화폐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니플은 5%나 급락하는 모습을 가져왔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불안감을 엄청나게 조성시키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어때요? 다시 상승력을 가져오면서 4,000원을 이탈했던 모습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4,250원까지 이 라인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현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XRP 니플 코인이 3달러를 벗어나서 2달러대로 떨어지자마자 고래가 대규모로 매집했던 근황 이 부분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고래는 이 매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매집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왔을 때 완벽한 저점을 형성했을 때 고래가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 부분에 관점을 다시 한번 가져간다면 지난 주말에 3달러를 벗어났고 4,000원대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매도가 나왔지만 그 매도한 물량을 누가 바로 고래가 매집해서 가져갔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대 부근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000원대 부근에서 또 한 번 하방 압박을 가져오니까 지난번과 똑같이 떨어지면서 2,500원 또 한 번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죠. 25년도 1월 달과 25년도 현재 시점 8월 달은 하반기 시장을 앞두고 있는 3분기, 4분기의 시장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떨어지는 방향성보단 재차 상승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오늘 영상에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거. 또한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 움직임까지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자료가 마음에 들면 그때 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플 코인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니플이 미국의 은행업에 인가 신청을 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은행업을 신청했다는 건 XRP 니플 코인이 지난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고래들의 자금 그것도 RWA 요즘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RWA는 토큰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토큰화하는 부분이 RWA인데 이 RWA의 토큰화된 부분을 보유하고 보관해야 되는 커스터디 바로 스탁 업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 커스터디 업체가 바로 히든 노드거든요.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기업들의 자금력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게 리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류의 금융을 넘보는 암호화폐 바로 은행업에 인가 신청했다. 은행업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바로 수탁 업체 중에 이제는 개인들의 자금까지도 우리가 보유하고 보관할 수 있는 수탁 업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인가 신청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XRP 니플 코인이 앞으로가 더 발전 방향성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것도 한번 보시죠. 해당 뉴스는 지난 8월 1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JP모건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최대 은행입니다. 대형 은행이 어떤 걸 인정했습니까? 니플의 기술력을 인정했다. 이것만으로 국제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인가? 최근에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하죠. 자, 국가 간의 송금 거래. 이제 리플이 자신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거. 왜? 니플이 만든 이 RLUSD는 뭡니까?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죠. 그래서 기관용, 바로 국제무역에서 이용하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도 이용된다라는 거. 근데 JP 모건이 니플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라는 거. 이제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뛰어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JP 모건이 어떤 부분으로 바뀌었습니까? JP 모건은 이제 은행권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담보대출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JP 모건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가상자산 시장을 못 믿어했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JP 모건이었는데 이제는 가상자산으로 대출까지도 해주겠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죠? 확실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거는 가상자산에서 이제는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XRP 니플 코인이 이제는 은행업에도 진출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확실한 시장의 기대 가치가 더욱더 크게끔 만들어주는 형상을 보여준다라는 거. 또한 SEC 위원장 바로 누굽니까? 폴 애킨스, 게리 겐슬러에서 폴 애킨스로 바뀌었죠. 지난 바이든 정부의 방침을 아예 뒤집었습니다. 가상화폐는 대부분이 증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옥죄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곧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말씀을 드렸던 ETF라는 거, IPO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SEC의 승인이 필요한데 SEC한테 조만간 XRP 니플 코인이 인정을 받는 시점은 ETF든 IPO든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들을 가져온다. 왜? SEC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승인해 줄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XRP 니플 코인이 이렇게나 강력한 모멘텀이 많은데 왜 이런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는 걸까? 제가 이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면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는데 어떠한 노림수일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오고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가 ETF가 출시가 된다. 그만큼 비트코인, 코인 시장의 기준점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또한 이러한 과정을 가져오면서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XRP, 니플 코인 또한 당연히 이러한 수순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근데 최저가를 만들려고 했더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던 XRP 니플이었어요. 어떤 말이냐? 이전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었을 때,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넘었을 때 니플 코인은 얼마였습니까?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이 4년이 넘게 이어졌었거든요. 지금에야 4,000원이다. 지금에야 3,0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불과 작년 11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비트코인도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 올라간 만큼 니플 코인이 그만큼만 상승한 거예요. 근데 끄집어내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못 끄집어내리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시점에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감이 형성되었을 때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오지만 이때마다 고래들은 어떻게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XRP 니플 코인의 CEO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크리스 라슨이라는 공동 창업자 또한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체 물량을 모두 던져가지고 매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문제가 있죠. 시장 단가도 엄청나게 박살났을 겁니다. 근데 이 매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블록 딜을 했어요. 블록 딜을 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났다.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난 것은 어떻습니까?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매도자가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나 이만큼 매도할 건데 매수할 사람 있습니까? 하고 찾은 다음에 매매가 되는 거.
여기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물론 CEO가 매도했다. 일부라도 공동 창업자가 일부라도 매도했다. 기분 나쁠 수 있죠. 우리는 투자자니까. 근데 이 물량을 다른 고래가 매수했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단가도 확실한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XRP 니플 코인 더 이상 추가적인 하방 압박을 접고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다. 물론 지난 주말에 제 영상을 많이 찍어드렸는데 니플 코인 공포감에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영상 댓글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댓글 이 리플 코인 4,000원 이탈했으니까 이제 곧 3,000원입니다. 빨리 매도해야 돼요. 이제 800원대까지 또 떨어질 거예요. 빨리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이미 그분들은 매도를 했겠죠. 당연히 매도를 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시겠죠. 근데 그 속뜻은 뭐가 있을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자신들은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실 수 있죠. 실제로 나는 리플을 팔았고 손실이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리플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없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 4,000원대 이탈해서 매도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또 한 번 후회가 남는 매매가 되고 있겠죠. 매도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매도를 할 수 있죠. 당연히 리플 CEO도 매도했는데 우리라고 매도 못하겠습니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이 매도 비중 또한 확실히 나누어서 매도하셔도 충분하다는 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XRP 오늘 리플 코인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링크만 클릭하셔도 충분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